자, 첫 번째 이제 극한값의 계산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극한값 대신 함수값으로 계산하세요.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연속이라는 걸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이게 뭘 얘기하는 상황인 거냐라고 하면,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게 바로 연속인 상황이에요. 알았어?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함수값으로 대신 계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연속에서는 극한값하고 뭐가 똑같니? 이제 공부 좀 했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뒤에 있는 것도 연결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왜 그럼 함수값을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연속인 건 어떻게 되는 거니? 그 점에서 뭐가 돼? 극한하고 함수값이 같잖아. 그러니까 극한값 대신 함수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냐, 문제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연속인 케이스야. 연속인 함수.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자,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져. 근데 x-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x-2 이렇게 있다고 하면, 분모가 0인데요. 무조건 또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바보 같은 짓 아니야.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그냥 함부로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 되게 많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봤더니 얘는 2에 가까워지잖아. x가 2에 가까워지는데 1에서는 분명히 뭐가 존재하지 않아. 연속이 안 되는 거 맞지? 하지만 2에서는 연속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 여기다 2를 대입해가지고 2-1분의 2는 4 플러스 2-2 이렇게 해가지고 4가 아니고 4구나. 4라는 극한값을 얻어내는 건 뭐냐면 극한값 대신 함수값으로 계산한 거라고. 그러면 어떤 거냐면 x가 2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이 있다고 하면 x는 2라고 놓고 사실은 함수값으로 계산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모든 극한값의 마지막 결론은 다 뭘로 계산해야 되냐면 다 함수값으로 계산해야 돼. 뭐 무한세가 됐든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됐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 다 변형하면 다 뭐가 되는 거야. 이런 특별한 어떤 성향들을 다 제거하고 변형을 시켜놓는 거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오케이?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부정형을 우리가 변형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함수값 대입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극한값 대신 함수값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이거야. 그러면 얘부터 먼저 들어 설명한다고 하면 아주 단순한 예. x가 0에 가까워질 때 여기에 x제곱분의 1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얘를 여기다 이렇게 딱 대입을 하는 순간에 뭐가 되죠? 무한소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판단이 안 되잖아. 그러면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쉬운 일, 안 쉬운 일? 쉬운 일이 절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 그런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려면, 물론 쉽지도 않지만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해석의 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냐라고 하면 무한대하고 무한소의 극한값들은 어떻게 지금 놓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조금 매뉴얼로 좀 알아놓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 알았어? 자, 여기 확 넘어갔으니까 조금 이제 요걸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했으니까 일로 넘어가자. 극한값 대신 함수값을 계산하는데 이건 연속의 함수일 때. 알았어?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이 있잖아 알고 있는 그 이상한 부정형이든 뭐든 이건 다 뭐냐면 어찌 보면 불연속인 함수일 때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극한값 대신 함수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불연속이라는 표현보다 불연속도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위에 극한값 대신 함수값으로 계산까지는 똑같습니다. 할 수 없는 경우. 자, 그러면 극한값 대신 함수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연속이 되는 것은 극한에서 문제가 안 돼.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모든 극한값의 계산의 전부가 되는 거잖아. 이 케이스가.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이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설명해 보면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제곱분의 1 같은 이런 함수가 하나 있다고 얘기하면, 자 그럼 이제 주목. 어쨌든 얘는 뭐냐라고 하면 x는 0에서 뭐가 되는 거니?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얘는 불연속인 거야. 그렇지 얘들아? 불연속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극한값을 계산하는 첫 번째 태도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x가 0에 가까워져. x는 0을 어떻게 한다고? 대입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대입하면 밑에가 뭐가 되냐면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0이 되는 게 아니라 0이 가까워지니까 또 0이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지는 것을 흔히 무한수로 가는데 요즘 교과서에서 이 개념이 사라졌다고 했어. 근데 우리는 편의상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분의 1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 이러한 꼴은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알았어? 그럼 이럴 때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확인하는데 어떤 극한들은 있잖아. 잘 모르겠는 거는 최종적으로 그려보긴 그려봐야 되는 것도 있어. 알았어? 오케이? 자기가 극한을 명확하게 알려면 사실 그려봐야 되잖아. 그럼 이제 이거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 1대1 대입하면 x제곱분의 1이 되니까 x분의 1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똑같은 함수가 나오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y축 대칭 우함수가 나오는 거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는 3, 4차 함수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도 필요한 거야. 알았어요? 모든 함수에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0에 가까워지면 좌극한이 됐든 우극한이 됐든 다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 오케이? 그럼 그 결론이 뭐냐면 이게 무한대가 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뭐가? 이게. 오케이? 그치? 응? 그래서 이렇게 수용하지 않는 경우들은 그럼 이제 뭐냐라고 하면 자 얘기가 장황하게 있으니까 함수값을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대입했더니 우리가 모르는 아주 특별한 꼴이 나오잖아. 오케이? 이렇게 특별한 꼴이 나오면 결정되는 극한들이 있고 결정이 안 되는 극한이 있어. 여기서 결정되는 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는 거고 결정 안 되는 게 크게 4가지가 되는 거야. 결정이 안 되는 걸 부정형이라고 하고 결정되는 것은 암기하고 알고 있어야지 끝낼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덩어리다. 4번.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무한대하고 무한소를 이용한 극한인데 뭐 학교에서 이제 지금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오케이? 예. 자, 이렇게 극한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 수렴이든 발산이든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을 암기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그래프까지 안 된다 얘기야. 알았어?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야. 빼기는 왜 없어요? 그럼 부정형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의 결론은 무한대. 두 번째. 무한대 더하기 C. C는 상수야. 숫자가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상수가 되는 것은 영향을 못 미쳐. 그래서 그냥 무한대일 뿐이야. 다음, 세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꼴이 되는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무한소 C, 1을 상수로 보면 C꼴이 되지, 그지? 그렇지? 그래서 무한소분의 C꼴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무한대가 되는데 C의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 꼴이 지금 어떤 꼴이 나왔냐면 무한소분의 C꼴이 나온 거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왜요? 그래프가 보여줬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하나밖에 안 보여줬지만 다 무한소분의 C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양수가 되면 플러스 무한대, 얘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 자, 오케이? 알겠니? 예, 극한에서도 뭔 바꿀 수 없다고? 무한대 기호가? 부호는 바꿀 수 없다고. 오케이? 예, 부호는 계산해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한대분의 C꼴. 얘가 수렴하는 유일한 꼴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의 모든 과정이 무한대가 들어가면 이 꼴 만들기야. 수렴하는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어? 근데 이것만 외우지 말고 다른 것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알았어요? 예. 됐지?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떤 거냐라고 하면 비록 무한대하고 무한소로 표현되어 있으나
수령과 발산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어떤 지금 단계 넘어왔냐? 극한값은 함수값으로 계산한다. 그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자, 극한 함수값처럼 계산을 해보긴 해보는데 특수한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결과를 알 수 있는 네 가지 경우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매뉴얼을 만들어. 알았어?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